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게 일곱째 날이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게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지금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불과 5일 전에만 해도 우리는 2018년 12월이라고 연말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연초, 새해가 되면은 어떤 것에 대한 계획을 마주 부풀리고 12월 31일을 어떻게 보낼 거냐, 1월 1일을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거냐, 새해를 맞이하는데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일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새해는 어떤 일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되니까 그걸 소망을 두고 해 뜨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걸 고작 자기의 소망을 늘 뜨는 해인데 그날 저녁에 보는 그 해, 그리고 새벽에 보는 그 해를 맞이하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게 소망을 걸고 우리가 지금 지내오는 그 해는 지금도 오늘도 좀 있으면 이제 해가 뜨는 거죠. 6시 조금 지나버리면 해 뜨는 시간. 동지가 지나면 이 밤이 짧아지니까 지금도 오늘 밤에 가보면요. 또 새벽이 되는 이 시간에 보면요. 옛날에는 깜깜하던 거지 상당히 빨리 새벽이 빨리 오고 그 다음에는 해도 좀 많이 길어진 그런 느낌을 금방 느껴요. 그럼 여기는 또 해가 지는 거, 해가 뜨는 거, 이랬고 동지라고 해서, 이 동지라고 하는 날짜를 12월 22일로 양력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동지에서 이 밤이 길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근데 또 지구 한쪽에서는, 반대편에서는, 즉, 남반구, 적도를 해서 북쪽과 남쪽을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12월 25일에 대한 계절적인, 기후적인 온도에 대한 체감은요, 정반대거래요. 정반대. 즉 말하면 남반구를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그걸 주로 이야기하는 대상이 호주잖아요, 호주. 북반구는 여러 대개 나라 사람들이 북반구 다 있는데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적도 밑에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죠, 호주. 호주, 안 그러면 저 아르헨티나의 저 밑에, 아르헨티나나 안 그러면 칠레의 저 끝에 있는 파라카스 코스인가 이런 이야기, 식물들, 동물들 무슨 생활하는데, 물개미, 펭귄 잘 나오는 거는데. 그러고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 그 밑에 쪽으로는, 희망봉. 그러니까 그쪽은 남반부에서는 지금 보면요, 그거는 여름에 한참 여름이죠. 한참 여름. 최고의 절정, 우리가 겨울에 이야기하는 북반부에서 보는 북반구죠. 북반구라 그러지. 남반구이라는데, 북반구에서 보면은 그거는, 하지가 반대로 보면 동지, 이런 게 되는 거죠. 하지는 여름에, 우리는 여름에서 길다시 보면, 그거는 한참,
그 추운 겨울에서 제일 짧은 해를 맞이하는 거죠. 해는 잠깐이면은 밤은 동지에서 밤은 잠깐 짧아지는데 또 여름에 하지도 그 밤이 잠깐 되어지는데 동지의 밤이 굉장히 기는 거고,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내용을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이런 소식들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인류사 전체 속에서 계절적으로 1월 4일이면은 우리는 남반구 있는 사람들은 늘 추운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날이 다른 데서는 같은 날인데 같은 어떤 시간대를 보내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기후적으로 엄청나게 다르게 살고 있다. 아마 이거 지금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데가 있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 왜 그렇느냐 원리가 뭐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사는데요 이런 환경만 사는 것이고,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추울 때 같이 춥고 내가 더울 때 같이 더운 것이 사는 사람들이 그룹으로 있는 줄 아는데, 그 반대편에 같은 날씨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날에 해도 아니고 현재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도 있다. 현재적으로. 이것을 알고요 모르고 있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몰라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그럼 아는 건 뭐 필요했냐? 몰라도 된다. 그럼 나는 내 사람들 사이에 바쁜데 그런 사람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고 지냅니다. 지내가죠. 근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자녀들이 지금은 결혼한단 말이에요. 결혼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그 자녀가 외국에 있는 여인을 만나는지 외국에 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판 모르던 나라, 생판 모르던 환경에 대해서 그때서 눈이 떠요. 눈이 떠이냐면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내용을 볼 때 과거에는 없었느냐 이죠. 과거에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저 끝에 있는 사람, 북반구의 저 끝에 있는 소련,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는 시베리아 그 노동파이라 하는 그 말, 그 이야기도 우리는 어렴풋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고생했던 거, 우리가 일제치하 때, 우리가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을 가족들을 통해서 조금 전해오면서 그런 내용이 우리 우리 국가 역사에 나름대로 기록이 되어지면서 이것을 글로서 보고 있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구나. 저 중동의 저 한복판에도 우리 고려족들이 갔구나. 우리는 그때 경험을 안 했지만 같은 민족이고, 또 그 같은 민족이라는 속에서는 같은 가족이 흩어져갖고 전해오는 소식을 통해서 비로소 그런 곳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기후가 전혀 다른 거는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요즘엔 뉴스라든지 이런 거 텔레비전이나 이런 게 발달되니까 그렇게 발달되고 하니다 보니까 서로 결혼도 전혀 반대에 있는 쪽에서 나타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서로 간에 좀 교제를 하다가 결혼까지 이르는 이런 사태.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얼굴이 색깔이 하얀 백인만 봐도요, 서양 사람이다 그래갖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다 잡먹는다 하고, 특히 우리 6.25 사변만 해도요, 중공군들 아주 싫어하고, 소련 같으면 아주 사람을 어쨌든 그것도 백인이거든. 러시아, 소련도.
이런 거 인종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가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환경 이런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옛날에 우리나라가 다른 데에 나와가지고 국제결혼 얼마나 우리가 이게 자체가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이 한반도에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항상 이 교류가 없이 잠잠하게 뭐 중국에서 더들썩하고 싸움을 그렇게 뭐 전쟁통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한쪽 곁에 있어갖고 조용히 지내던 결국 싸움이라 봐야 중국, 일본 이렇게 이 한반도 주변에서만 왁자왁자 하던 이런 사이가 있다가 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지금 베트남이나 이거 교류가 되어지면서 왕래가 잦다 보니까 결혼하는 이런 일이 많아지고 그럼 미국으로 쭉 가면서 미국에 있는 백인하고도 결혼이 잦아지고 그 다음에 흑인하고도 결혼이 잦아지는 이런 인종 간의 뒤섞이는 이런 일.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인류 전체가 결국에는 인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뭐 멀리하고 내가 뭐 거리를 두고 하던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그래 봐봐야 30년 40년 밖에 안 되는 내가 한 인생 살고 끝나고 나면요 다음 때는 어떤 인종이 어떻게 섞였을지는 알지는 못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인종이 서로 간에 교류가 되고 서로 간에 합해지는 이 남녀라고 하는 이 결혼을 통해서 합해지는 이 엄청난 어떤 원리 이런 걸요 내가 비로소 지금 기후가 다른 데서도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 현재 시대에 현재 시간에 살고 있다라는 거하고 결혼이란 통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 이런 어떤 이게 하나의 과거에는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지금 주변에서 생기를 보면서 지금에야 가능하구나 옛날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다가 지금에는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이다 인류 전체가 하나 되어지면서 어찌 보면 결혼이고 그러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알아가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내용은 가면 갈수록 더 인류 전체가 요구되어지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요 내가 거부하면 내가 뭐 하면은요 그거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요소로 우리가 본다는 말이에요. 그걸 미리 내가 안다면은 미리 내가 그걸 알고 준비하고 결국에는 가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인간 자체를 전체는 하나 되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고 내가 준비한다면요 그 사람의 발걸음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죠.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미처 준비하지 못하지만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되어질 일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요 되어질 일이 분명하다 하는 내용에서는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류 전체는 하나의 인간이 되어지는 것에는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큰 물결이라 큰 물결 어떤 물결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의 하나로 이 땅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만 시작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인류가 퍼져가는 그 처음에서 흐름이 두 사람이 8사람 수만 명 수천만 명 되었다가 다시 노아 홍수를 통해서 8명으로 남겨지고 그 8명이 지금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현재 엄청난 인구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 이 인류는
결국에 종국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 하는 그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어떤 그 시간까지를 가는데 그냥 인구가 펼쳐져서 확 펼쳐져서 뭐 콩가루처럼 뭐 그냥 콩가루가 아니고 콩처럼 뭐 흩어나면 지 마음대로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은데 콩을 만약 흩친다. 그 콩에 시간이 지나면요 먼지가 쌓이고 흙이 묻혀지고 그리고 곳곳에서 콩이 자라는, 콩이 식물로서 자라는 이런 역사처럼 그 지금 현재 전 인류가 어마어마한 인류를 이뤘는데 다시 한번 다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면은 그 콩들이 전체가 다 서로가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하는 그 시점이 인류 전체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이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결이란 물결. 인류사는 과거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개념을 두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하나에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 뭐 인터넷도 그렇고 뭐 참 들려지는 소문도 그리고 참 옛날에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언어도 하나로 되어지려고 하는 지향점을 통해서 옛날에는 전쟁을 해야만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크게 뭐 지금까지 굳어있던 하나의 문화권이 또 다른 권이 어느 날 이 문화권이 비슷한 문화권으로 형성해서 세력을 확정하다가 나타나는 문화권 충돌, 그것을 전쟁으로 보는 전쟁은 어쩌면 필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인류 전체가 돌아오는 데는요 분명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기여를 했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쩌면 인간들이 워낙 자기만 하다 보니까 그 자기 것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큰 물결, 하나님의 어떤 인류 전체를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이것 자체가 전쟁을 통해서 깨어지는 이런 어떤 섭리까지를 본다 그럴 적에 하나님은 인간이 전체가 하나 되어지는데 전쟁까지도 불사하시면서 전쟁까지도 허락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내 개인이 살아있는 30년 40년 기껏 해봐야 내가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안 그러면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 어떤 시간대에 이런 큰 물결을 내가 거부해가지고 내한테는 득될 것도 없을 뿐더러 절대 득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 개인에게도 내가 남기는 내 후손들에게요 절대로요 그 후손들이 참 홍익 인간, 다른 사람을 참 이롭게 하는 그런 인간, 그래서 홍익 사회를 만드는 데는요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내 가족이라 하는 이 구성체를 나눴고 내가 계산하면서 계산기 두드려야 돼. 계산기.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 인생이냐, 이게 있던 적자 인생이냐, 안 그러면 그냥 뭐 이게 이익도 없고 적자도 없고 그냥 뭐 내 혼자만 싹 가는 거냐. 잘 계산해야 돼. 잘 계산. 원리가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12월 25일가 또 다른 정리 하나 하고 합시다. 그러면 전쟁이라 하는 요소, 우리가 남북이라 하는 이 대치를 통해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 개입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개입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요 현재 대한민국 반도에서 일어난 이 내용의 핵 문제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의 양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거대한 문화가 어쩌보면은 인도는 큰 문화권 속에서도 이미 영국에 의해서 한 100년 정도 거기는 이미 영국 문화가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나름대로 지금 꿈틀꿈틀해서 인류 전체하고 동화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훈련이 영국으로 통해서 이미 그 사회 전체가 벌써 어느 정도 기반이 언어가 영어를 쓸 수 있는 그 인도 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각 족속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언어를 영어로 써서 이 소통되어지는, 이는 인류와 소통되어지는, 그래서 인도가 전자계통의 프로그램 계통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인도라는 그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니까. 벌써 영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그래서 서양 문화가 쭉 해서 미국까지 돌아가서 지금 현재 태평양을 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마지막 인류 문화 충돌은요, 서양에서 넘어오는 그 문화와 중국에서 넘어있던 고관, 중국은 오랫동안 자기네 나라 문화만 해서 뭐 수천 년 자랑하는 그런 어떤 문화권이 있는데, 이 문화권이 한반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쟁이라는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동학난 사건으로 나타나는 1892년인가 5년인가 1895년에 그 동학난 사건, 그걸 우리가 한글이 그때 동학난 사건 갑신정변인가 갑신정변인가 갑오경쟁이라 그랬나? 갑오경쟁이란 그걸 선포를 일본 사람은 그때 선포했고 한글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결국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되어지면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를 그때 공포하는 역사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먼저 나올 때 전 인류에서 지금 마지막 어떤 문화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권의 어떤 충돌이 되어지는 이 지금하고 한글이 출범하는 그 시기하고를 같은 어떤 사건으로 봐야 되는 6.25 사변도 바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인류 전체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치를 전 세계에 공포하는 그런 위치로 봐야 되는 이 전쟁의 내용. 그러면은 이 마지막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 되어지는 것에서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어쩔 수 없는 충돌이다. 그럴 때 교회가 전쟁만 가지고 전쟁으로서 이 문화권이 충돌되어진 이 내용에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경제락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전쟁이 아니라도 문화권 충돌락하는 사건 자체를 해서 전쟁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인류 전체를 하나라는 요소가 있다. 요 내용을 우리가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면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남북의 이런 핵 문제 이런 것도 북한이 핵을 주장하고 우리는 비핵 해봐야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핵무기 만드는 나라가 아무리 주변에서 지금 핵무기가 최고의 무기인데 그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 비핵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핵무기 비핵화 가면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체제 전체에 대한 문제라. 근데 비핵화를 통해서 뭔가 평화통일, 비핵화를 통해서 막 접근하는 미국, 비핵화에 대해서 거기서, 중국은 어부지리로 지금 북한이 뭔가 잘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전쟁의 시나리오만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시나리오. 큰 어떤 문화권에 대한 이 충돌에 대해서 어떤 참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또 교회가 나타내는 전쟁 안 해도 되는 요소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교회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체 흐름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전쟁만 갖고 전쟁의 원리만 갖고 지금 막 서로 간에 얼음장하고 뭐 북한에서도 뭐 우리말 안 들으면 이번에 신년사에서 그랬잖아요. 김정은이가 미국을 통해서 이런 우리말 안 듣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면 뭔가 다른 조치를 하겠다. 다른 조치랑은 전쟁밖에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전쟁이 자꾸 입에서 자꾸 내가 금년초에 지금 입에서 자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안은 같아요. 김정은이가 미국에, 그러니까 처음에 남북 대화를 할 때, 미군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미국 군대를 북한의 어느 지역에다 주둔시키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 바로 딱 붙어갖고 견제하면요, 이건 좀 달라요. 지금은 멀리 있으니까, 서로 잘 모르니까, 서로 교류가 안 되니까, 멀리 있으니까 넘은 줄 알고 있지만, 중국은 중국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위험 요소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데, 멀리 있는 미국을 해서 계속해서 저기다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건 계속 골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미군이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하나의 일정한, 우리나라 그 평택처럼 또 평택보다 더 큰 어떤 한 도를 말이죠. 그걸 주어버리면은 미군에게 아니 뭐 양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해버리면은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보다 훨씬 어떤 발전된 내용을 가지고요. 가능성이 있고 중국하고 이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래 핵을 어떻게 할 거야? 핵은 있는 거지. 있는 거는 계속. 핵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놔면은 전쟁 없는 남북 평화 그리고 전쟁 없는 중국의 안정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교회가요 내걸고 있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서 동북아 공존 아니라 동북아 공존. 이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해야 될 위치가 있고 해야 될 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으니까 동북아 공존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미 발표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전체가 인류 전체가 하나 되어가는 구조를 보면서 나타내는 요소가 된다. 이 12월 25일이라 하는 것과 1월 6일이라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어떤 이 상징적인 요소다. 하나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인 요소다. 이래 보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